지난달 5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에서 2019 국제해양영화제가 열렸는데요. 이 영화제에서 제주의 조간대, 조수웅덩이의 생태계를 조명한 조수웅덩이 바다의 시작이라는 작품이 관심을 끌었습니다. 이 영화를 제작한 임형묵 감독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감독님께서는 제주의 바다 또 환경에 주목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? 네, 2013년도에 지금 그 깅이와 바당이라는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네. 제주의 해양 생물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첫 해에 그 그린 다큐멘터리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요. 조수웅덩이 대양을 담은 바다 조수웅덩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KBS 파노라마에 방영을 했고요. 네.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생명력 넘치는 바다 제주도 조수웅덩이라는 책, 그리고 바당바당이라는 그림책, 그런 것도 펴냈습니다. 지금은 해양 보호 생물을 소개하는 그런 교육용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네, 다큐멘터리 영화도 제작을 하셨고 또 책도 내셨고요. 그렇다면 이렇게 제주의 바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제가 원래부터 이 수생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. 지금 제주도에 온 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네. 자연스럽게 제주도에 오면서 이 바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깊은 바다는 아무래도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전에는 관찰이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이 조간대 조수웅덩이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곳은 그야말로 시간의 제약이 별로 없고 몇 시간씩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고 마치 수족관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생물이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생물들의 그런 행동들도 다양하고 아주 재밌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재밌는 세계를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이제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게 됐는데 네. 제가 제주도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여기 바다로 둘러싸인 섬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보다는 자연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름이라든가 곶자왈에 대해 좀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이 보물섬 제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보물은 제주의 보물은 바로 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바다라는 것을 너무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조간대는 접근도 쉽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그래서 그 조간대에 대해서 좀 안다면 이 바다를 이해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는 좀 작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조수웅덩이 바다의 시작이란 작품인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? 조수웅덩이 바다의 시작은 이 제주도 조간대 또 조수웅덩이 생물에 대한 두 번째 다큐멘터리인데요. 조수웅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경면 조수리에 있는 웅덩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고요. 또 조간대란 말도 좀 어렵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조간대는 뭐냐 하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났을 때 그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오면은 바다 속이 됐다가 썰물에는 이제 육지가 되는 그런 곳을 조간대라고 하고요. 거기에 이제 움푹 파인 곳에 썰물에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조수웅덩이입니다. 근데 이 조수웅덩이 속은 정말로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데 네. 우리가 보통 갯벌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. 근데 갯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보통은 펄갯벌, 진흙으로 된 갯벌들을 많이 상상을 하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데가 사실 별로 없죠. 네네. 그런데 사실 이 갯벌을 좀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제주도의 안반 조간대도 갯벌이고요. 이 모래 해변도 갯벌입니다. 그런데 이 세 가지 형태의 갯벌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제주도의 많은 이런 안반 조간대의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거든요. 특히 제주도는 이 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잖아요. 그런 그 복잡한 사이사이가 다 서식 공간이 되면서 제주도 이 안반 조간대의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높거든요.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진흙갯벌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제주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그 이제 저는 그런 것들 근데 이 바다가 멀리 있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 발 앞에 발 밑에 바로 이제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. 네네. 그 발 아래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생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걸 소개하는 영화.
그게 바로 이 조수웅덩이 바다의 시작입니다. 뭐 이렇게 그 감독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조간대 또 조수웅동이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더 생기거든요. 그럼 이제 영화의 일부분들을 좀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네네. 그렇다면 그 조간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영화를 보면서 설명해 주실까요? 예. 네, 지금 영화의 주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. 바위 곳곳엔 네, 멜들이 지금 죽어 이건 이제 있습니다. 타이틀 씬인데요. 음, 우리가 보통 이제 멜이라고 하는 그 멸치나 뭐 멸치와 비슷한 그런 종류의 그런 물고기들이 조간대에 들어오게 되면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이 조간대에 살고 있는 제주말로 개네요. 킹이, 네. 예, 개들이나 뭐 조간대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의 먹이가 되죠. 이렇게 일부 그 조간대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조간대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먹이가 되는 반면에 이 조간대에 있는 생물들은 그런 것들을 섭취하고 또 정화를 하고 다시 분해해서 바다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조간대 생물들은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함축해 놓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타이틀로 사용했습니다. 이 조간대와 조수웅덩이에는 그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곳에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나요? 이 조간대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물고기를 꼽으라면 배도라치류와 망두거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이 물고기는 비늘배도라치라는 물고기인데 아주 재미있게 생겼죠. 머리에 이렇게 막 사슴뿔 같은 것도 있고. 근데 보시면 이렇게 막 다른 먹히는 비늘배도라치가 접근을 하면 네. 쫓아내는 겁니다. 건가요? 네, 이런 물고기들은 자기 영역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강하고요. 특히 산란기에는 이렇게 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암컷이 와서 거기서 산란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경쟁자인 다른 배도라치가 나타나면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거울을 거기다 넣어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예, 자기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저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쫓아내려고 밀어내려고 하는 행동을, 거군요. 예, 보입니다. 그럼 이 물고기 외에 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나요? 보통 우리가 이제 제주도 조간대를 대표하는 생물이라고 그러면 깅이와 보말 이렇게 제주말로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보말 중에서 사람들이 보통 제주말로 문다드래기라고 하는 그런 눈알고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특히 광치기 해안인데요. 광치기 해안에 이런 움푹 파인 이런 틈들을 보면 이 동글동글하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조류로 덮여 있는 이 눈알고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 눈알고둥이란 이름이 붙은 거는 이 뚜껑을 보면 마치 눈처럼 보이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이게 눈알고둥이고요. 이 재밌는 거는 주변의 다른 고둥들하고 달리 이 눈알고둥만 저렇게 초록색의 녹조류로 덮여 있는 거거든요. 이 녹조류가 근데 재밌어요. 이거를 고등어 대마디말이라는 그런 녹조류인데 이 고등어 대마디말의 이제 확대된 모습이고요. 이 고등어 대마디말은 다른 고둥이나 아니면 이 바위에는 절대 붙어 있지 않고 오로지 이 눈알고둥에만 붙어서 자란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외부로부터 좀 그 보호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지금 생긴 건가요? 그 눈알고등의 습성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이제 껍질의 그 질감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 눈알고둥이 이렇게 항상 축축한 곳에 있거든요. 완전히 마른 그런 건조된 곳에 있지 않고요. 그렇다고 또 바닷속 깊이 있으면은 그런 녹조류들이 또 광합성을 하기가 힘드니까 네네. 그 녹조류가 살기 적합한 환경에 이 눈알고둥이 같이 살면서 그 둘의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그 조그만 웅덩이에 살고 있는 생물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?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재미있는 생물들이 많은데 물에 딱 들어갔을 때 만나면 반가운 그런 생물들이 있어요. 보시는 이런 갯민숭 달팽이 종류들인데요. 네. 갯민숭 달팽이는 말 그대로 바다에 사는 껍질이 없는 달팽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보통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겼죠.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이상한 멀리 있는 바다, 열대 바다에나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제주도 바다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제가 영상을 보여주거나 실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놀라죠. 이런 게 우리 바다에 있었냐고. 그런데 이거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들어갈 때마다
이제 만나기는 하는데 그 이름을 다 알지 못해요. 어떤 거는 알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새로 발견되는 것들도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안 된 그런 종들도 있어요. 그리고 네. 갯민숙 달팽이는 뭐랄까요? 이 조수웅덩이에서 만나면은 아주 이렇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재밌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고 예뻐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생물입니다. 이런 생물들이 지금 넓은 바닷속이 아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조수 웅덩이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.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? 사실 이 조수웅덩이를 꼭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바다를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이 조간대의 생물상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. 그러면서도 그거를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들은 사실 잘 안 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예전에는 이 조간대에서 우리가 뭐 그 깅이를 잡던 보마를 잡던 이런 거를 고등을 잡아서 먹고 이런 것이 굉장히 영양적으로 중요했죠. 가난했던 시절이니까.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사실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. 그런데 이 동네 사람만 조금 잡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네. 지금 이게 관광 상품화 돼가지고 너무 많은 식당에서 이런 것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조간대를 밟고 뭘 잡고 훼손을 하면 아무래도 자연이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워도 이 어떤 지역을 정해서 휴식연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오름은 사실은 그런 휴식연제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지 네네. 않습니까? 이 조간대도 그런 휴식연제가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뭐 이렇게 짧게나마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은데요. 우리 주변 얕은 바다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요. 또 새삼 생명과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감독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의 활동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